성공한 여자는 모든 걸 가졌을까요? 아침 뉴스에 나온 제 모습은 완벽했습니다. 유명 요리학원 원장, 방송인, 베스트셀러 작가. 사람들은 제게 부러운 시선을 보냈죠. 하지만 그날 저녁 호텔 라운지에서 저는 봤습니다. 제 남편이 제 제자의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을요. 12년의 결혼 생활이 무너지는 데는 단 1초면 충분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녀가 말했습니다. 10년 전부터 이 순간을 준비했다고요. 이건 단순한 불륜이 아니었습니다. 치밀하게 계획된 복수였어요. 제 이름은 한서연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모든 걸 잃은 저의 이야기입니다. 제 이름은 한서연입니다. 올해 39. 사람들은 저를 성공한 여자라고 불렀어요. 그날도 그랬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기자가 환하게 웃으며 질문을 던졌죠. 가정과 일 2마리 토끼를 어떻게 다 잡았냐고요. 저는 연습한 대로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노력하면 다 할 수 있다고, 남편도 응원해주고 가족들도 든든한 지원군이라고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적어도 절반은요. 인터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저는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을 주었어요.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할 때까지요. 성공한 여자. 맞습니다. 저는 성공했어요. 평범한 가정주부였던 제가 이제는 수강생 300명이 넘는 요리학원을 운영하는 원장이 됐으니까요. 방송에도 나가고 레시피 책도 냈습니다. 하지만 성공이라는 단어 뒤에 숨겨진 게 얼마나 많은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저녁 8시가 넘어 있었어요. 현관문을 열자마자 냉기가 확 밀려왔습니다. 난방은 켜져 있었는데도요. 거실에는 시어머니가 앉아 계셨어요. 텔레비전을 보고 계셨지만 제가 들어서자 고개를 돌리셨죠. 이제 오냐고 물으셨습니다. 인터뷰가 좀 길어졌다고 대답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한마디 더 하셨습니다. 요즘 남편 얼굴이 어두워 보인다고요. 시어머니는 그 말을 남기고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준호는 서재에 있었습니다. 문틈새로 새어나오는 불빛을 보며 저는 손을 들어 노크하려다 멈췄어요. 안에서 들리는 준호의 목소리 때문이었습니다.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죠. 응, 알았어. 내일 보자고 말하는 목소리가 묘하게 부드러웠습니다. 제게 하는 말투와는 달랐어요. 저는 노크하지 않고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 남은 반찬들을 꺼냈어요. 오늘 아침에 만들어둔 된장찌개가 있었습니다. 전자레인지에 데우는 동안 저는 식탁에 앉아 핸드폰을 들여다봤죠. 학원 단체 채팅방에는 수강생들의 메시지가 가득했습니다. 인터뷰 봤다고, 멋있다고, 자기도 저처럼 되고 싶다고요. 그 중에서 한 사람의 메시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선생님이 오늘 정말 빛났다고, 항상 응원한다고 적혀 있었어요. 최다정이라는 이름 옆에 작은 하트 이모티콘이 붙어 있었죠. 다정이. 제 학원에서 가장 열심히 배우는 제자였어요. 36살에 요리를 배우러 왔다며 눈을 반짝이며 수업을 듣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다정이가 예뻐 보였어요. 제 어린 시절을 보는 것 같았거든요. 아무것도 없던 시절, 간절하게 무언가를 배우고 싶어 하던 그때의 제 모습이요. 전자레인지가 띵 소리를 냈어요. 저는 찌개를 꺼내 밥과 함께 상에 차렸습니다. 혼자 먹는 저녁이었어요. 준호는 서재에서 나오지 않았고 시어머니는 이미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숟가락을 들어 찌개를 한술 떠 입에 넣었죠. 간이 짜게 느껴졌습니다. 아침에 만들 땐 괜찮았는데요. 아, 제 혀가 무뎌진 걸까요? 요즘 맛을 제대로 느끼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서재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준호가 나왔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려 그를 봤죠. 41살의 남자. 건설사 임원이라는 타이틀을 단 남편. 한때는 제가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준호는 저를 보더니 짧게 말했어요. 먼저 자겠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고했다는 말도 인터뷰 잘 봤다는 말도 없었어요. 그냥 그렇게 준호는 계단을 올라가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설거지를 끝내고 저는 주방 조리대에 기댔어요. 창문 너머로 보이는 아파트 불빛들이 하나둘 꺼지고 있었습니다. 모두들 잠자리에 드는 시간이었죠. 저는 문득 궁금해졌어요. 저 불빛 하나하나 뒤에도 저처럼 혼자 서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학원으로 나갔습니다. 집에 있으면 숨이 막힐 것 같았거든요. 학원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익숙한 냄새가 코끝을 스쳤어요. 올리브유와 허브향. 제가 가장 좋아하는 냄새였습니다. 강의실을 정리하고 오늘 수업 준비를 하는데 누군가 문을 두드렸어요. 다정이었습니다. 밝은 미소를 지으며 들어오더니 커피 2잔을 내밀었죠. 선생님 좋아하시는 아메리카노라고 했습니다. 저는 고맙다며 커피를 받았어요. 다정이는 제 맞은편에 앉아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제 인터뷰 정말 멋있었다고 자기도 언젠가 선생님처럼 되고 싶다고 말했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너라면 충분히 될 수 있다고요. 그때 다정이가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이렇게까지 오셨냐고요. 저는 잠시 멈칫했어요. 어떻게 왔냐고요. 그건 말하기 복잡한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12년 전 그저 평범한 주부였어요. 준호와 결혼하고 3년이 지났을 때였죠. 매일 집안일을 하고 저녁을 준비하고 남편이 돌아오길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깨달았어요. 이렇게 살다가 제 인생이 끝나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요.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작은 요리교실에서 배우기 시작했고 자격증을 땄고 작은 공간을 빌려 제 수업을 열었어요. 처음엔 학생이 5명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더 열심히 했고 더 좋은 레시피를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학원을 차릴 때 저는 선택을 했어요. 준호의 회사 돈을 몰래 빼돌렸습니다. 정확히는 그의 명의로 대출을 받았죠. 준호 모르게요. 당시 건설사 격리부에서 일하던 친구가 도와줬습니다. 바로 이정은이었어요. 다정이는 제 이야기를 듣고 눈을 반짝였습니다. 정말 대단하시다고 자기는 그런 용기가 없을 것 같다고 말했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물론 제가 말해준 건 미화된 버전이었죠. 돈을 몰래 빼돌린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오전 수업이 시작되고 저는 강단에 섰어요. 20명 남짓한 수강생들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오늘의 메뉴를 설명하기 시작했죠. 이탈리안 리조또. 크림 소스의 농도와 쌀알의 식감이 생명인 요리였습니다. 수업이 절반쯤 진행됐을 때 누군가 강의실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준호였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손을 멈췄죠. 준호는 평일 낮에 학원에 온 적이 없었거든요. 준호는 제게 다가와 작게 속삭였습니다. 잠깐 나와야 한다고요. 저는 수강생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밖으로 나갔어요. 복도에서 준호가 말했습니다. 서재에 있던 서류 봤냐고요. 서류. 저는 며칠 전 서재를 정리하다가 이상한 회계 서류를 본 기억이 났습니다. 리베이트라고 적힌 엑셀 파일과 통장 사본이었어요. 당시엔 그냥 스쳐 지나갔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심상치 않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못 봤다고 말했습니다. 준호는 제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더니
그럼 됐다며 돌아섰어요. 뭔가 더 말하고 싶은 것 같았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준호가 학원을 나가는데 현관 앞에서 다정이와 마주쳤어요. 저는 복도 끝에서 그 장면을 봤습니다. 두 사람이 잠깐 서서 이야기를 나눴죠. 준호가 웃었어요. 제게는 몇 달째 보여주지 않던 그런 웃음이었습니다. 다정이가 뭐라고 말하자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다정이의 어깨를 가볍게 툭 쳤습니다. 친근한 제스처였죠. 너무 친근해서 묘한 느낌이 들었어요. 강의실로 돌아와 수업을 마저 진행했지만 저는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자꾸만 아까 그 장면이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준호와 다정이, 두 사람이 웃으며 이야기하던 모습이요. 수업이 끝나고 수강생들이 하나둘 떠났습니다. 다정이는 남아서 설거지를 도와줬어요. 제가 만류했지만 선생님 혼자 하시기 힘드시다며 웃었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 다정이가 물었어요. 아까 오신 분이 남편분이시냐고요. 저는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다정이는 잠깐 머뭇거리더니 말했어요. 정말 멋진 분 같다고, 선생님이랑 잘 어울리신다고요. 저는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이상했어요. 다정이의 그 말투가요. 뭔가 탐색하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학원 정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편의점에 들렀어요. 준호가 좋아하는 맥주를 사려고요. 어쩌면 오늘 밤은 대화를 나눌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요즘 너무 멀어진 것 같아서요. 계산을 하고 나오는데 핸드폰이 진동했어요. 준호였습니다. 문자 메시지였죠. 저는 화면을 봤어요. 오늘 회식이야. 늦을 것 같아.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저는 맥주 캔을 들고 한참을 서 있었어요. 그러다 문득 준호의 핸드폰 화면이 떠올랐습니다. 며칠 전 아침 준호가 씻는 동안 식탁 위에 놓인 핸드폰에 알림이 왔었죠. 저는 무심코 봤어요. 오늘 그 식당 어땠어요? 발신자는 다정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곧 잊었어요. 다정이가 준호에게 맛집 추천을 받았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다시 떠올려 보니 이상했습니다. 그 식당이라니, 둘이 함께 간 식당이라는 뜻일까요? 집에 도착해서 저는 소파에 앉아 맥주 캔을 땄어요. 텔레비전을 켰지만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자꾸만 생각이 꼬리를 물었어요. 준호의 부드러운 목소리, 다정이와 나눈 웃음, 그리고 그 문자 메시지. 아니에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너무 예민한 거예요. 준호는 제 남편이고 다정이는 제 제자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괜한 의심은 관계를 망친다고요. 하지만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새벽 2시가 넘어서야 돌아왔어요. 술 냄새를 풍기며 비틀거리며 침실로 들어와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저는 이불을 덮어주고 그의 얼굴을 내려다봤어요. 언제부터였을까요? 이 사람이 낯설게 느껴진 게요. 다음 주가 되자 학원에는 새로운 수강생이 등록했습니다. 30대 중반의 여성이었는데 다정이와 친하다고 했어요. 다정이의 추천으로 왔다고 했습니다. 그날 점심시간 다정이가 제 사무실로 찾아왔어요. 선생님, 같이 점심 드실래요? 근처에 맛있는 파스타집 알아뒀어요. 저는 잠깐 망설였지만 결국 따라 나섰습니다. 식당에 앉아 음식을 기다리는 동안 다정이가 물었어요. 선생님, 혹시 10년 전 기억나세요? 제가 오디션 봤었는데요. 저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오디션이요? 다정이는 웃었어요. 선생님이 처음 학원 열었을 때요. 저도 지원했었거든요. 근데 떨어졌어요. 저는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요. 당시 지원자가 너무 많았다고 덧붙였죠. 다정이는 괜찮다며 손을 흔들었어요. 그때 떨어진 덕분에 더 열심히 준비할 수 있었다고, 지금 이렇게 선생님께 배울 수 있어서 오히려 다행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상했어요. 다정이의 눈빛이요. 웃고 있었지만 뭔가 차가운 게 느껴졌습니다. 파스타가 나왔고 저희는 이야기를 나누며 식사했어요. 다정이는 최근 요리 대회 준비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응원한다고 말했죠. 그런데 다정이가 물었어요. 선생님, 남편분은 항상 바쁘신가 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건설사 임원이라 회의가 많다고 대답했어요. 다정이는 아, 그렇구나 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작게 덧붙였죠. 외로우시겠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식사를 마치고 학원으로 돌아오는 길에 다정이가 향수를 뿌렸어요. 은은한 플로럴 향이 코끝을 스쳤습니다. 좋은 향이네요. 제가 말했죠. 다정이는 웃으며 고맙다고 했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준호의 와이셔츠를 빨래하려고 집어드는데 익숙한 향이 났습니다. 저는 멈칫했어요. 코를 가까이 대고 냄새를 맡았죠. 플로럴 향이었습니다. 다정이가 뿌린 그 향수와 똑같았어요. 저는 와이셔츠를 손에 쥔 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우연일까요? 같은 향수를 쓰는 사람이 많으니까요. 저는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의심하지 말라고요. 하지만 그날 밤부터 저는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자꾸만 그 향이 떠올랐거든요. 그리고 준호와 다정이가 웃으며 이야기하던 그 장면이요. 뭔가 잘못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느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죠. 아직은요. 그날 이후로 저는 다정이를 더 자주 보게 됐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다정이가 저를 더 자주 찾아왔다고 해야겠네요. 수업이 없는 날에도 학원에 들렀고 점심시간이면 어김없이 제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밥 먹었냐고 같이 먹자고 말하는 다정이를 저는 거절하기 어려웠어요. 다정이는 제가 가르치는 학생 중에서 가장 열정적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솔직히 외롭기도 했습니다. 집에서 준호와는 제대로 된 대화도 나누지 못하고 시어머니는 늘 저를 불편한 시선으로 바라봤죠. 다정이와 함께 있으면 적어도 누군가 제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기분이 들었어요. 어느 금요일 오후였습니다. 다정이가 특별히 배우고 싶은 레시피가 있다며 개인 지도를 부탁했어요. 프랑스식 비프 부르기뇽이었습니다. 까다로운 요리죠. 와인의 종류부터 고기를 재우는 시간까지 모든 게 정교해야 하는 음식이었습니다. 저는 기꺼이 가르쳐 줬어요. 강의실에 둘만 남아서 천천히 모든 과정을 보여줬습니다. 양파를 써는 법, 고기에 간이 배도록 문지르는 방법, 와인을 붓는 타이밍까지요. 다정이는 집중해서 들었어요. 눈을 반짝이며 제 손놀림을 따라했습니다. 정말 대단하다고, 어떻게 이런 걸 다 아냐고 다정이가 감탄하며 물었죠. 저는 웃으며 경험이라고, 실패도 많이 해봤다고 대답했어요. 다정이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남편분은 제 요리를 좋아하냐고요. 저는 손을 멈췄어요. 준호 말인가요? 글쎄요. 요즘엔 집에서 같이 밥 먹는 날도 별로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다정이는 아쉬운 표정을 지으며 그렇게 맛있는 음식을 못 먹다니 아깝다고 말했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뭐라 말해야 할지 몰랐으니까요. 수업을 마치고 정리하는데 다정이가 핸드폰을 보더니 작게 웃었어요. 저는 무심코 무슨 좋은 일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다정이는 고개를 들며
친구가 재밌는 사진을 보내줘서 그렇다고 했어요. 그러고는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죠. 하지만 저는 봤어요. 화면에 뜬 이름을요. 준호였습니다. 제 남편 이름이었어요.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남편이랑 친구 이름이 같다고 말했습니다. 다정이는 잠깐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금방 웃으며 그 친구 이야기를 했어요. 맞다고, 준호라는 친구인데 되게 흔한 이름이라고 말했죠. 저는 그렇다고만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무언가 조여오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왔을 때 준호는 이미 집에 와 있었어요.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회식 없는 날이었나 봐요. 저는 가방을 내려놓고 준호 옆에 앉았습니다. 오늘 일찍 왔다고 저녁은 먹었냐고 물었어요. 준호는 시선을 텔레비전에서 떼지 않고 먹었다고 대답했어요. 저는 잠깐 망설이다가 요즘 회사 일이 많이 바쁘냐고 물었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냥 그렇다고만 했어요. 대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예전엔 이렇지 않았는데요. 준호와 저는 밤새 이야기를 나누던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우리 사이엔 침묵만 남았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방으로 갔습니다. 물을 마시려고 냉장고를 여는데 준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내일 저녁에 사람을 좀 데려와도 되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리며 누구냐고 물었어요. 준호는 여전히 텔레비전을 보며 회사 후배라고 창업 준비 중인데 제가 요리 쪽이니까 조언을 해주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잠깐 생각하다가 괜찮다고 몇 시쯤 오냐고 물었어요. 7시쯤이라고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알겠다고 저는 말하고 물을 마셨어요. 준호가 저에게 뭔가를 부탁한 건 오랜만이었습니다. 조금은 기분이 나아졌어요. 다음 날 저는 장을 보고 저녁 준비를 했습니다. 손님이 온다니까 시어머니도 일찍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준호가 데려오는 사람이라면 중요한 사람일 거라 생각했죠. 7시가 되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저는 앞치마를 벗고 현관으로 갔어요. 문을 여는 순간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다정이었어요. 밝게 웃으며 서 있는 다정이. 그 뒤로 준호가 들어왔습니다. 준호는 회사 후배 최다정 씨라고 소개했어요. 저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다정이는 제게 다가와 인사를 했어요. 안녕하냐고, 이런 데서 보게 되다니 신기하다고 말했죠. 저는 겨우 정신을 차리고 그러게 말이라며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세 사람이 식탁에 앉았어요. 저는 준비한 음식들을 내왔습니다. 안심 스테이크, 시저 샐러드, 감자 그라탕. 정성껏 만든 요리들이었죠. 다정이는 감탄하며 정말 맛있어 보인다고 역시 선생님이라고 말했습니다. 준호도 고개를 끄덕이며 우리 집사람이 요리는 잘한다고 말했어요. 우리 집사람. 그 단어가 묘하게 들렸습니다. 준호가 저를 그렇게 부른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안 났어요. 식사를 하며 다정이는 창업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작은 케이터링 사업을 시작하고 싶다고 했어요. 저는 조언을 해줬습니다. 초기 자본은 얼마나 준비했는지, 주 고객층은 어디로 잡을 건지, 메뉴 구성은 어떻게 할 건지 물었죠. 다정이는 열심히 메모하며 들었어요. 그리고 중간중간 준호를 쳐다봤습니다. 준호도 다정이를 봤죠. 두 사람 사이에 뭔가 흐르는 게 느껴졌어요. 눈빛이었습니다. 말로는 설명할 수 없지만 뭔가 은밀한 교감 같은 거요. 저는 포크를 놓았어요. 갑자기 식욕이 사라졌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다정이는 설거지를 도와주겠다며 주방으로 따라왔어요. 저는 거절했지만 다정이는 이미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 다정이가 말했어요. 남편분이 정말 좋은 분 같다고 회사에서도 소문나게 능력 있다고 들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다정이는 계속 말했어요. 그리고 저를 되게 아끼시는 것 같다고 자기 얘기할 때 제 자랑을 엄청 하셨다고 말했죠. 그랬냐고 저는 물었습니다. 그렇다고 다정이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부럽다고 이렇게 멋진 남편의 성공한 커리어까지 다 가졌다고 말했습니다. 다 가졌다. 다정이의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정말 그럴까요? 저는 정말 다 가진 걸까요? 다정이가 떠난 후 저는 거실을 정리했습니다. 준호는 서재로 들어갔어요. 저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문자였습니다. 이정은이었죠. 내 오랜 친구. 변호사인 정은이는 가끔 이렇게 안부를 물었습니다. 잘 지내냐고, 요즘 얼굴이 안 좋아 보이던데 괜찮냐고 물었어요. 저는 답장을 쳤습니다. 괜찮다고, 바빠서 그렇다고요. 정은이가 바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시간 나면 만나자고 할 얘기가 있다고 했어요. 저는 알겠다고 답하고 핸드폰을 내려놨습니다. 정은이는 제 유일한 친구였어요. 학원을 차릴 때 도와줬던 사람이기도 했죠. 정은이만이 제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준호 몰래 돈을 빼돌린 일 말이에요. 다음 주 월요일 학원에 출근했을 때 직원이 말했습니다. 다정 씨가 매일 일찍 와서 강의실 청소하고 간다고요. 저는 놀라서 이유를 물었어요. 직원이 어깨를 으쓱하며 저를 도와드리고 싶다고 했다며 저를 되게 좋아하시나 보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다정이의 그런 마음이 고마우면서도 무거웠어요. 뭔가 부담스러웠습니다. 수요일 저녁 저는 정은이를 만났습니다. 조용한 와인바였어요. 정은이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무슨 일이 있냐고 물었죠.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물었습니다. 정은아, 내가 보기엔 제가 의심이 많은 사람이냐고요. 정은이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갑자기 왜 그러냐고 물었어요. 저는 준호와 다정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물론 구체적으로 말하진 않았어요. 그냥 남편이 요즘 이상하다고 제 제자와 너무 친한 것 같다고만 했죠. 정은이는 와인을 한 모금 마시고 말했습니다. 서연아, 여자의 직감은 대부분 맞다고, 내가 이상하다고 느낀다면 이상한 거라고 했어요. 저는 정은이를 봤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었죠. 정은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확인하라고, 확실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정말 뭔가 있다면 그땐 제가 결정해야 한다고요. 붙잡을 건지 놓아줄 건지 말이에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은이는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서연아, 넌 강한 사람이라고, 이미 혼자 여기까지 왔다고, 무슨 일이 있어도 이겨낼 거라고 했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는 밤 11시가 넘었어요. 현관에 준호의 구두가 없었습니다. 또 늦는 거죠. 저는 침실로 올라가 침대에 누웠어요. 핸드폰을 들여다보다가 문득 준호의 계정을 검색했습니다. 소셜미디어요. 준호는 거의 올리지 않는 사람이었지만 가끔 회사 행사 사진을 올렸죠. 최근 게시물을 보는데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레스토랑에서 찍은 사진이었어요. 테이블 위에 와인 잔 2개가 보였고 반대편에 누군가의 손이 살짝 찍혀 있었죠. 여자 손이었어요. 가느다란 손가락에 은색 반지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반지를 알고 있었어요. 다정이가 늘 끼고 다니는 반지였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사진 아래 댓글들을 봤습니다. 누군가 누구랑 있냐고 물었어요. 준호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어요.
새벽 2시에 준호가 돌아왔습니다. 취한 것 같았어요. 비틀거리며 침대에 누웠죠. 저는 준호의 옆모습을 봤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와 함께 있었을까요? 무슨 이야기를 나눴을까요? 웃으며 와인을 마셨을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준호의 옷을 정리했어요. 세탁할 옷들을 모으다가 재킷 주머니에서 영수증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호텔 라운지 영수증이었어요. 날짜를 보니 지난주 금요일이었습니다. 그날 준호는 회식이라고 했었죠. 영수증에는 와인 2잔, 케이크 2조각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회식이라면 더 많은 사람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영수증을 손에 쥔 채 한참을 서 있었어요. 준호는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집을 나왔습니다. 학원으로 가는 차 안에서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아직 확신할 수 없었으니까요. 아직은요. 그날 오후 다정이가 학원에 왔습니다. 평소보다 화장을 진하게 한 모습이었어요. 저는 사무실에서 다정이를 맞았죠. 다정이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난번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했다고, 집도 너무 예뻤고 음식도 정말 맛있었다고 했어요. 저는 별 말씀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다정이는 사무실을 둘러보더니 말했어요. 제 사무실이 정말 좋다고, 언젠가 자기도 이런 공간을 가지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러고는 웃으며 말했죠. 제 집도 너무 좋다고, 진짜 자기 집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하는 다정이의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웃고 있었지만 뭔가 차갑고 단단한 게 느껴졌어요. 마치 무언가를 선언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다정이의 그 말투, 그 눈빛, 뭔가 잘못되고 있었습니다. 분명히요. 하지만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다정 씨도 곧 좋은 곳을 마련하게 될 거라고요. 다정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그럼요. 자기도 곧 가질 거라고, 자기가 원하는 거 다 가질 거라고 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학원 사무실에 남아서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렸죠. 저는 책상 위에 놓인 가족 사진을 봤어요. 준호와 제가 웃으며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5년 전 사진이었죠. 그때는 행복했습니다. 적어도 저는 그렇게 믿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뭔가 무너지고 있었어요.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요. 저는 사진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더 이상 볼 수 없었거든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준호를 지켜봤어요. 언제 나가는지, 언제 돌아오는지, 누구와 통화하는지요. 그리고 매번 뭔가 이상한 점들이 보였습니다. 목요일 저녁이었어요. 준호가 또 늦는다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거래처 미팅이라고 했죠. 저는 그 문자를 보고 결심했어요. 확인하기로요. 준호의 차량 공유 앱에 제 계정도 연동돼 있었습니다. 예전에 급할 때 쓰라고 준호가 설정해뒀던 거였죠. 저는 앱을 켜서 준호의 위치를 확인했어요. 강남의 한 호텔이었습니다. 거래처 미팅이라던 곳과는 전혀 다른 위치였어요. 저는 재킷을 집어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시어머니가 어디 가냐고 물으셨지만 대답하지 않았어요. 차를 몰고 그 호텔로 향했습니다. 호텔에 도착했을 때는 저녁 8시가 넘어 있었어요. 로비를 지나 라운지로 갔습니다. 은은한 조명 아래 사람들이 삼삼오오 앉아 대화를 나누고 있었죠. 그리고 저는 봤습니다. 준호와 다정이가 구석 테이블에 마주 앉아 있었어요. 와인 잔을 앞에 두고 다정이가 뭔가 말하자 준호가 웃었습니다. 제가 몇 달째 보지 못한 그런 환한 웃음이었어요. 그리고 다정이가 손을 뻗어 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준호는 손을 빼지 않았어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준호가 제 기척을 느끼고 고개를 돌렸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다정이도 저를 봤습니다. 하지만 다정이는 당황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천천히 준호의 손을 놓으며 차분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저는 두 사람 앞에 섰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이게 무슨 상황이냐고 물었어요. 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오해라고, 이건 오해라고 말했어요.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오해냐고, 손잡고 있는 게 오해냐고 물었죠. 다정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언니라고 부르며 진짜 오해라고, 자기들은 그냥 사업 얘기를 하고 있었다고 말했어요. 사업 얘기. 저는 다정이를 똑바로 봤습니다. 사업 얘기를 호텔 라운지에서 손잡고 하냐고 물었어요. 다정이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눈시울을 붉혔어요. 언니라고 부르며 자기가 좀 힘든 일이 있어서 위로받고 있었다고 준호 씨가 친절하게 얘기 들어주셨다고 말했습니다. 위로. 그 단어가 귓가를 때렸습니다. 준호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서연아, 여기서 이러지 말고 집에 가서 얘기하자고 말했습니다. 저는 준호를 밀쳤습니다. 여기서 얘기하겠다고, 지금 당장 하겠다고, 당신들 대체 무슨 사이냐고 소리쳤어요. 준호는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준호는 낮은 목소리로 제발 조용히 하라고 사람들이 본다고 말했죠. 저는 웃었습니다. 사람들이 보는 게 중요하냐고, 지금 그게 중요하냐고 물었어요. 다정이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언니라고 부르며 자기가 나쁘게 보일 수 있는 상황인 건 안다고, 근데 진짜 아무것도 아니라고, 자기는 그냥 준호 씨한테 고민 상담을 받은 거라고 말했어요. 저는 다정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얼굴을 마주보며 나한테 거짓말하는 거냐고 물었어요. 다정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언니라고 부르며 왜 이러냐고, 전 정말 아무 짓도 안 했다고 말했어요. 저는 다정이의 눈을 봤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있었지만 그 눈 속에는 뭔가 다른 게 보였어요. 차갑고 단단한 무언가요. 준호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그만하고 가자고, 제발이라고 말했어요. 저는 팔을 뿌리쳤습니다. 증거가 얼마나 많은지 아냐고, 호텔 영수증, 소셜미디어 사진, 문자 메시지, 나 다 안다고 말했습니다. 준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다정이도 더 이상 울지 않았어요. 저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물었습니다. 대답하라고, 당신들 무슨 사이냐고 소리쳤어요. 준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얘기하자고, 여기서 할 얘기가 아니라고 말했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기서 하겠다고, 지금 당장 하겠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저를 지나쳐 라운지를 나갔어요. 저는 그 뒷모습을 보다가 다정이를 돌아봤습니다. 다정이는 가방을 집어들며 말했어요. 언니라고 부르며 죄송하다고, 자기는 몰랐다고, 이렇게 될 줄은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지나쳐 갔습니다. 스쳐 지나가며 다정이가 작게 속삭였어요. 언니가 너무 바빠 보이셔서 그랬다고요. 저는 그 자리에 혼자 남았습니다. 주위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어요. 수군거리는 소리도 들렸죠. 저는 비틀거리며 라운지를 나왔습니다. 주차장에서 차에 올라타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텅 빈 기분이었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 준호의 차는 이미 와 있었습니다. 저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거실에 준호가 서 있었죠.
저는 가방을 내려놓고 준호를 봤습니다. 이제 말해보라고, 진짜 뭐냐고 물었어요. 준호는 소파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서연아, 오해라고, 다정이는 정말 회사 후배일 뿐이라고 했어요. 저는 소리쳤습니다. 거짓말 그만하라고, 나 바보 아니라고, 다 봤다고, 당신이 그 애를 보는 눈빛, 손 잡는 거, 다 봤다고 말했어요.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언제부터였냐고요? 준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가 언제부터냐고 물었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언제부터 그 애랑 그런 사이였냐고, 언제부터였냐고 물었어요. 준호는 한참을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아무 사이도 아니라고, 그냥 다정이가 힘들어해서 위로해 준 것뿐이라고 했어요. 위로. 저는 웃었습니다. 위로가 그렇게 하는 거냐고, 호텔 라운지에서 손잡고 하는 게 위로냐고 물었어요. 준호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더니 말했어요. 넌 이해 못한다고, 다정이는 자기를 있는 그대로 봐준다고, 넌 날 항상 뭔가 부족한 사람처럼 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멈칫했어요. 뭐라고 하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준호는 계속 말했어요. 넌 성공했다고, 학원도 잘 되고 방송도 나간다고, 근데 나는 어떠냐고, 난 그냥 내 뒤에서 묻혀 사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그게 지금 할 말이냐고, 당신 불륜을 정당화하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준호가 소리쳤습니다. 불륜 아니라고, 난 그냥 다정이한테서 위로를 받았을 뿐이라고, 너한테선 못 받았다고 말했어요. 저는 준호를 똑바로 봤습니다. 내가 당신한테 위로가 필요했을 때는 어땠냐고, 내가 힘들었을 때는 어디 있었냐고 물었어요.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사랑하냐고, 그 애를 사랑하냐고 물었어요. 준호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한참 후에 작게 말했어요. 모르겠다고요. 모르겠다. 그 말이 칼처럼 꽂혔습니다. 저는 계단을 올라가 침실로 들어갔어요. 문을 닫고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그제야 눈물이 났어요. 소리 없이 한참 울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학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처음이었어요. 직원에게 몸이 안 좋다고 문자만 보냈죠. 집에 혼자 있으니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이 집이, 이 가구들이, 이 모든 게요. 제가 12년 동안 살아온 공간이었는데 이제는 감옥 같았어요. 정은이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받지 않았어요. 문자가 왔죠. 무슨 일이냐고 학원에서 연락 왔다고요. 저는 답장했습니다. 정은아, 나 좀 만나줄래요? 정은이는 바로 답했습니다. 지금 간다고요. 1시간 후 정은이가 왔습니다. 제 얼굴을 보자마자 놀라며 무슨 일이 있냐고 물었어요. 저는 어제 있었던 일을 다 말했습니다. 호텔 라운지에서 본 것, 준호와 나눈 대화, 모든 것을요. 정은이는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 새끼가 진짜 그랬냐고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은이는 한숨을 쉬었어요. 그리고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서연아, 이제 결정해야 한다고, 어떻게 할 거냐고 물었어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으니까요. 정은이가 말했습니다. 증거를 확보하라고, 일단 확실한 증거부터 모으라고, 그 다음에 생각하자고 했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무슨 증거냐고요? 정은이는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불륜 증거라고요. 만약 이혼하게 되면 넌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고, 그리고 준호가 회사에서 받는 돈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어요. 저는 정은이를 봤습니다. 준호 회사 돈이 뭐냐고 물었어요. 정은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전에 본 그 서류 있다고, 리베이트 관련된 거라고,
그거 불법이라고 말했어요. 만약 그게 드러나면 준호는 회사에서 잘릴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정은이의 말이 맞았습니다. 제게는 무기가 필요했어요. 정은이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서연아, 하나 더 있다고. 내가 학원 차릴 때 쓴 돈 있다고. 그것도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게 왜냐고 물었어요. 정은이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만약 준호가 그걸 알면 내 약점으로 쓸 수 있다고, 이혼할 때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고 했어요. 저는 두려웠습니다. 제가 지은 잘못이 돌아올까 봐요. 정은이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서연아, 지금은 내가 잡을 건 남편이 아니라고, 진실이라고, 그리고 내 미래라고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은이가 옳았어요. 그날 저녁 준호는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없었어요. 저는 혼자 식탁에 앉아 물만 마셨습니다. 시어머니가 방에서 나오셨어요. 저를 보더니 물으셨습니다. 준호 어디 갔냐고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죠. 내가 너무 바빠서 그렇다고. 남자는 집에서 따뜻함을 느껴야 하는데 넌 맨날 밖에만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시어머니를 봤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냐고 물었어요. 시어머니는 차갑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자가 일만 하면 가정이 무너진다고. 내가 뭘 했냐고. 일 그만두고 집안일이나 하라고 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왜 이런 말을 들어야 하냐고. 잘못한 건 준호라고 말했어요. 시어머니는 코웃음을 치셨습니다. 남자가 밖에서 놀 수밖에 없게 만든 게 누군데 내가 제대로 챙겼으면 이런 일이 있었겠냐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방으로 올라가 문을 닫았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학원에서 온 문자였어요. 다정이가 오늘 수업에 나타나지 않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다정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참 후에 다정이가 받았어요. 여보세요. 다정이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조용하고 차분했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오늘 왜 안 왔냐고요? 다정이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언니, 자기 이제 학원 그만둘 거라고요. 저는 놀랐습니다. 왜냐고 물었어요. 다정이가 웃었습니다. 더 이상 배울 게 없는 것 같아서 그렇다고, 그리고 언니한테 배우는 게 이제 불편하다고 말했어요. 불편하다? 저는 물었습니다. 준호 때문이냐고요. 다정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어요. 언니 미안하다고. 근데 전 준호 씨를 좋아한다고 말했습니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다정이가 계속 말했어요. 처음엔 그럴 생각 없었다고. 근데 알게 됐다고. 준호 씨가 얼마나 외로운 사람인지 알게 됐다고. 그리고 전 그 사람한테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다정 씨, 그 사람 내 남편이라고, 내 남편이라고 소리쳤어요. 다정이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안다고. 근데 언니, 솔직히 언니는 준호 씨한테 관심 없다고, 일만 하고 학원만 챙긴다고, 준호 씨는 외로웠다고 말했어요. 저는 울컥했습니다. 그게 당신이 판단할 일이냐고 소리쳤어요. 다정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언니, 화내지 말라고. 전 그냥 솔직하게 말하는 거라고. 전 준호 씨를 사랑한다고. 그리고 준호 씨도 절 좋아한다고 말했어요.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준호는 집에 돌아오지 않았어요. 문자만 한 통 왔습니다. 잠시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며칠 후에 얘기하자고 했어요. 저는 학원에 나갔습니다.
수강생들 앞에 서서 수업을 했어요. 웃으며 레시피를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속은 텅 비어 있었죠. 수업이 끝나고 한 수강생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원장님, 괜찮으시냐고, 요즘 얼굴이 안 좋아 보인다고 말했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다고, 그냥 좀 피곤해서 그렇다고 말했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준호가 집에 왔습니다. 일주일 만이었어요. 저는 거실에서 준호를 기다리고 있었죠. 준호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저를 보더니 소파에 앉았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이제 말해줄래요? 어떻게 할 건지요? 준호는 한참을 침묵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서연아, 이혼하자고 말했어요. 그 말이 공기를 갈랐습니다. 저는 준호를 봤습니다. 준호는 제 눈을 피하며 말했어요. 우리 더 이상 의미 없다고, 넌 내일이 있고 난 내 삶이 있다고, 그냥 깨끗하게 정리하자고 말했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깨끗하게요? 당신이 불륜을 저지르고 깨끗하게 정리하자고요? 준호가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불륜 아니라고, 난 그냥 다정이한테서 위로를 받았을 뿐이라고 말했어요. 저는 소리쳤습니다. 그만 좀 하라고. 거짓말 그만하라고. 준호도 소리쳤습니다. 거짓말 아니라고. 넌 이해 못한다고. 내가 날 어떻게 대했는지 생각해 보라고. 난 항상 내 그림자였다고 말했어요. 저는 준호를 똑바로 봤습니다. 당신이 나한테 한 게 뭐냐고. 내가 힘들 때 옆에 있어줬냐고. 내가 학원 시작할 때 응원해줬냐고. 아니라고. 당신은 날 무시했다고. 내 꿈을 비웃었다고 말했어요.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이혼 원하면 하라고. 근데 조건이 있다고 말했어요. 준호가 저를 봤습니다. 뭐냐고 물었어요. 저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위자료라고, 당신 불륜에 대한 대가라고 말했어요. 준호가 코웃음 쳤습니다. 불륜 아니라고 말했어요. 저는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호텔 라운지에서 찍은 사진이었어요. 멀리서 찍어서 흐릿했지만 두 사람이 손잡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준호의 얼굴이 굳었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증거 더 있다고, 필요하면 다 보여주겠다고 말했어요. 준호는 한참을 저를 보더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알았다고, 변호사 통해서 얘기하자고 말했어요. 그리고 현관문을 나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혼자 남았습니다. 이혼. 그 단어가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12년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나는 거였습니다. 이혼 서류가 도착한 건 그로부터 일주일 후였습니다. 저는 학원 사무실에서 그 봉투를 받았어요. 법무법인 이름이 적힌 하얀 봉투였죠.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뜯는 것조차 힘들었어요. 서류를 꺼내봤습니다. 이혼 청구서, 차갑고 딱딱한 법률 용어들로 가득했어요. 혼인관계 파탄, 재산분할, 위자료. 모든 게 숫자와 조항으로 정리돼 있었습니다. 준호는 위자료를 주지 않겠다고 했어요.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불륜 사실이 없다는 거였죠. 그저 친구 사이였을 뿐이라고요. 저는 서류를 책상 위에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정은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정은이는 즉시 학원으로 왔습니다. 서류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이 새끼가 진짜 뻔뻔하다고, 불륜 없다고 하냐고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떡하냐고 물었어요. 정은이가 말했습니다. 싸워야 한다고, 우리한테 증거 있다고, 호텔 사진이랑 문자 기록 다 모아서 제출하자고 했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은아, 난 지쳤다고, 이렇게 싸워야 하는 게 맞나 싶다고 말했어요. 정은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서연아, 지금 포기하면 안 된다고, 넌 아무 잘못도 안 했다고,
준호가 잘못한 거라고 말했어요.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이미 너무 많이 울었으니까요. 그날 오후 학원 직원이 급하게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원장님, 큰일 났다고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었어요. 직원이 핸드폰을 보여줬습니다. 학원 단체 채팅방이었어요. 그곳에 이상한 소문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다정 씨가 임신했다는 소문이었어요. 저는 핸드폰을 뺏어 들었습니다. 채팅방에는 수강생들의 메시지가 빠르게 올라오고 있었어요. 다정이가 임신했다던데 어떻게 된 거냐고, 진짜냐고, 누구 아기냐고 물었습니다. 모르겠다고, 근데 갑자기 수업 안 나온 거 보니까 진짜인가 보다고, 원장님이랑 사이 안 좋았던 거 아니냐고 수군거렸어요. 저는 핸드폰을 손에 쥔 채 얼어붙었습니다. 임신. 다정이가요. 정은이가 저를 봤습니다. 서연아, 설마라고 말했어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학원을 나섰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그냥 걸었어요. 한참을 걷다가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준호였어요.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울렸죠. 또 받지 않았어요. 문자가 왔습니다. 얘기 좀 하자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호가 받았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다정이 임신했냐고요. 준호는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줬어요. 저는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정말이냐고, 정말 그러냐고 소리쳤어요. 준호가 작게 말했습니다. 미안하다고요. 미안하다고요. 저는 소리쳤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로 끝이냐고 물었어요.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그의 아기냐고, 당신 아기냐고 소리쳤어요. 준호가 한참 만에 말했습니다. 그렇다고요. 저는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준호가 계속 말했습니다. 서연아, 이렇게 될 줄 몰랐다고, 미안하다고, 근데 이제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어요. 책임.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책임이라고요. 그럼 나는 뭐냐고, 12년 동안 당신 옆에 있던 나는 뭐냐고 소리쳤어요.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알았다고, 이혼하자고, 당신 원하는 대로 하자고 말했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다고, 위자료 제대로 받을 거라고, 그리고 회사 비리 건도 다 밝힐 거라고 말했습니다. 준호의 목소리가 굳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고 물었어요. 저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리베이트 받은 거 다 안다고, 서류 다 봤다고, 필요하면 회사에 제보하겠다고 말했어요. 준호가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연아, 그건 안 된다고, 그러면 나 회사에서 잘린다고 말했어요.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게 내 알바냐고, 당신이 나한테 한 짓 생각해 보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벤치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냥 울고 또 울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정은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디냐고 걱정된다고 지금 어디냐고 물었어요. 저는 공원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정은이는 바로 간다고 말했어요. 30분 후 정은이가 왔습니다. 제 얼굴을 보자마자 옆에 앉아 꽉 안아줬어요. 저는 정은이 품에서 다시 울었습니다. 정은이가 말했습니다. 다 알았다고, 학원 채팅방 봤다고, 임신 소문 사실이냐고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호한테 확인했다고, 사실이라고 말했어요. 정은이는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조용히 말했어요. 서연아, 이제 진짜 끝이구나 싶다고. 근데 괜찮을 거라고. 넌 이겨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정은이를 봤습니다. 어떻게 이겨내냐고, 어떻게 괜찮아지냐고 물었어요. 정은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시간이 필요하다고, 근데 지금은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자고, 제대로 싸워서 내가 받을 거 다 받고 새로 시작하자고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은이 말이 맞았어요. 다음 날 저는 학원에 나갔습니다. 수강생들의 시선이 느껴졌어요. 다들 알고 있었던 거죠. 원장과 제자, 그리고 원장 남편의 삼각관계를요. 저는 강의실에 섰습니다. 수강생들이 조용히 저를 봤어요. 저는 심호흡을 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께 말씀드릴 게 있다고 했어요. 최근 학원에 안 좋은 소문이 돌고 있는 걸 안다고, 사실 제 개인적인 일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학원 운영에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계속 최선을 다해 가르치겠다고 말했어요. 수강생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만 끄덕였죠.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오늘의 메뉴는 이탈리안 티라미수였어요. 마스카르포네 치즈를 휘핑하는 방법, 에스프레소에 적시는 시간, 코코아 파우더를 뿌리는 기법을요. 제 손은 떨렸지만 계속했습니다. 수업 중간에 한 수강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원장님, 괜찮으시냐고 물었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수업이 끝나고 저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 또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이번엔 학원 건물주가 보낸 거였습니다. 임대료 인상 통보였어요. 다음 달부터 한 달에 50만 원씩 올린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유는 주변 시세 상승이라고 했죠. 저는 봉투를 구겨서 쓰레기통에 던졌습니다. 모든 게 한꺼번에 무너지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갔습니다. 시어머니가 거실에 앉아 계셨어요. 저를 보더니 말씀하셨습니다. 들었다고, 그 여자가 임신했다고, 손주를 가졌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시어머니를 봤습니다. 그래서요? 그래서 어쩌라는 거냐고 물었어요. 시어머니는 차갑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집을 나가야 한다고, 손주를 포기할 순 없다고, 다정이가 들어와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제가 나가라고요. 제 집에서 제가 나가라고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이 집은 준호 명의라고, 내 집이 아니라고, 그리고 이혼하면 당연히 내가 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소리쳤어요. 어머니, 잘못한 건 준호예요. 저 아니라고요. 왜 제가 나가야 해요? 시어머니는 냉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제대로 남편을 챙겼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라고, 여자가 밖에서 날뛰니까 남자가 외도하는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시어머니를 똑바로 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어머니, 전 나가지 않을 거예요. 이혼 위자료도 제대로 받을 거고, 이 집도 재산 분할 받을 거예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라고 하는 거냐고, 감히 누구한테 대들냐고 소리치셨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고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았어요. 여보세요. 다정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요? 다정이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언니 할 말이 있다고, 만날 수 있냐고 물었어요. 저는 왜 만나야 하냐고 물었습니다. 다정이가 말했습니다. 할 얘기가 있다고, 직접 만나서 하고 싶다고 했어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내일 학원으로 오라고,
오후 5시에 오라고 말했습니다. 다정이는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있었어요. 내일 다정이가 무슨 말을 할까요? 또 어떤 칼을 꽂으려고 하는 걸까요? 다음 날 오후 5시 다정이가 학원에 왔습니다. 평소와 다른 모습이었어요. 화장을 하지 않았고 얼굴이 헬쑥했습니다. 배는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저는 사무실에서 다정이를 맞았습니다. 앉으라고 했어요. 다정이가 앉았습니다. 그리고 저를 똑바로 보며 말했어요. 언니, 전 준호 씨의 아이를 가졌다고 했습니다. 저는 안다고 그래서 왜 왔냐고 물었어요. 다정이가 말했습니다. 학원 얘기를 하러 왔다고 학원 지분 일부를 자기한테 넘기라고 말했어요.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뭐라고요? 학원 지분을 당신한테 넘기라고요. 다정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고 준호 씨 명의로 넘기면 된다고 어차피 이혼하면 재산 분할해야 하니까 미리 정리하는 게 좋을 거라고 말했어요. 저는 다정이를 봤습니다. 당신 미쳤냐고 내가 왜 그래야 하냐고 물었어요. 다정이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언니 선택하세요. 조용히 넘기거나 아니면 학원에 더 안 좋은 소문이 돌거나 둘 중 하나예요. 저는 소리쳤습니다. 협박이에요? 지금 나 협박하는 거예요? 다정이는 웃었습니다. 협박이 아니라고 제안이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덧붙였죠. 언니 10년 전 기억나세요? 제가 오디션 봤을 때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는지요. 저는 멈칫했습니다. 다정이가 계속 말했습니다. 넌 요리사 체질이 아니라고 하셨죠. 그때 전 정말 창피했어요.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다니요. 저는 기억이 났습니다. 10년 전 학원을 막 열었을 때였어요. 오디션에 온 지원자가 너무 많았고 저는 빨리 판단해야 했습니다. 다정이도 그중 한 명이었죠. 다정이가 말했습니다. 그때부터 결심했어요. 언젠가 선생님이 가진 거 다 빼앗아야겠다고요. 저는 다정이를 봤습니다. 그 눈빛이 차갑게 빛났어요. 다정이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선생님, 10년 전 그날 기억하세요? 이제 제가 선생님 자리에 서겠어요. 학원도 남편도 다요.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당신 절대 안 될 거라고, 내가 가만 안 있을 거라고 말했어요. 다정이는 문 쪽으로 걸어가며 말했습니다. 두고 보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준호 씨는 이미 제 편이에요. 선생님이 혼자예요.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분노와 슬픔과 배신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핸드폰을 집어들어 정은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은이가 받았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은아, 도와줘. 나 혼자 못하겠어. 정은이가 말했습니다. 지금 갈게. 기다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사무실 바닥에 앉아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한참 울었어요. 학원 창문 너머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빛이 사무실을 물들였어요. 마치 제 인생이 불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다는 걸요. 싸워야 한다는 걸요. 눈물을 닦고 저는 일어섰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어 준호의 리베이트 서류 사본을 꺼냈어요. 그리고 호텔 라운지 사진, 문자 기록, 모든 증거를 모았습니다. 정은이가 도착했을 때 저는 이미 정리를 끝낸 상태였습니다. 정은이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고요?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다정이가 왔다고, 학원 지분을 넘기라고 했다고, 그리고 10년 전부터 복수를 계획했다고 말했어요. 정은이는 한참을 듣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다고, 이제 우리도 준비하자고 말했어요. 저는 정은이를 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응, 이제 시작이야. 창밖으로 밤이 내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저는 새로운 결심을 했어요. 무너진 삶 속에서 복수를 다짐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성공한 여자는 모든 걸 가졌다고요. 하지만 저는 알게 됐습니다. 성공이라는 이름 뒤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무너질 수 있는지를요. 12년의 결혼 생활, 믿었던 남편, 아꼈던 제자. 모든 게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배신은 예고 없이 찾아왔고 저는 혼자 남겨졌어요. 그날 밤 어둠 속에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주저앉을 것인가 아니면 일어설 것인가. 선택은 명확했습니다. 저는 일어서기로 했습니다.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기로 했어요. 그들이 저에게 준 상처를 제 힘으로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예요. 한서연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니, 어쩌면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신도 알고 계시죠? 무너진 여자가 일어설 때 얼마나 강해질 수 있는지를요.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